자, 키워드 도구 이렇게 들어오셨죠?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광고라고 치고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지금 검색 광고에 대시보드가 뜹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여기 네이버 상에 광고를 할 때는 비즈머니를 채워놓고 광고를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광고 시스템으로 갈 건데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키워드를 찾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키워드 도구라는 메뉴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라는 란으로 들어와졌어요. 자, 옆에다가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보시는 건데요. 최대 5개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케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좀 찾았을 때 나한테 좀 들어오겠다, 내 서비스를 좀 보겠다 싶은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검색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코딩 교육 쪽으로 하지 말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5가지 다 채워들고 하나 2개 넣었다가 채워 넣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쭉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쳐도 나오고 여러 개를 쳐도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 개를 쳤을 때는 걔네들과 더 관련성 있는 것들이 더 조회가 돼서 나오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쳐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뭐 등등등의 내용을 적고 조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월간엔 얼마나 들어왔고 월 평균 이 지금 파워링크를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젤네일 추천하고 네일아트 이렇게 일단 쳐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연관 키워드가 좀 보이죠. 일단은 젤네일 추천이라는 연관 키워드를 적었을 때 월간 검색어는 PC에서는 180건, 모바일에서는 1480건을 찾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바일에서 압도적으로 좀 많이 찾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월평균 클릭수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검색 광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눌렀는지에 대한 평균 클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젤네일 추천이라고 쓴 그 키워드에 대한 월평균 클릭수는 뭐 0.3, 뭐 모바일에서 엄청 많이 봤네요. 그럼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모바일이 조금 더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광고 선전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월평균 클릭률이 보면은 이걸 이제 퍼센트지로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집단에서 클릭수를 해서 클릭률을 뽑은 건데요. 클릭률이 보통 1%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월평균 클릭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기서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뽑아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연관 키워드에 예를 들어 제가 적었던 이 키워드를 눌러보시면은 월별 검색수 추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젤네일 추천이라는 게시글을 찾아본 사람들은 보니까는 겨울 때랑 여름 때가 많네요. 봄, 가을은 생각보다 적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검색수에 대한 추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덜 얘기네요. 요 밑에 보면은 남성이 많이 찾는지 여성이 많이 찾는지 그리고 나이대는 어느 나이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보면은 30대 인원들이 제일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계 정보까지도 한번 쭉 추려서 볼 수가 있어서 이 검색 광고는 한 번씩 보시면서 키워드를 뽑아 보시기가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 네일 아트라고 연관 키워드를 좀 더 적어서 이건 이제 좀 큰 키워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찾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PC가 7,130건, 모바일이 12만 1,400건, 그죠? 엄청 많이 찾았는데 그에 대한 월 평균 클릭 수를 보면요. 4.9, 461.5로 클릭률로 따지면 0.08%, 0.41%인 거를 볼 수 있어요. 큰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서 보긴 하지만 그보다 검색을 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누르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사업체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네일 아트라고 하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제 네일 아트 재료를 파시는 분도 있고, 네일 아트 학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일 아트 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나눠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연관 키워드와 월평균 클릭률의 요 월간 검색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네일 아트 재료들을 판다. 그러면 네일 팁이나 젤네일 스티커라든지 네일 스티커, 뭐 네일 팁 이런 것들 셀프 네일 쪽에서도 물론 팔 수도 있을 거고 파츠 뭐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키워드들을 뽑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월평균 클릭률은 1% 가까이 또는 1% 이상으로 되는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요것도 괜찮지만 뭐 네일 팁, 네일 스티커, 뭐 여름 네일은 좀 지금 계절성엔 좀 안 맞죠?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은 손톱 네일 아트라고 이렇게 적은 거는 보시면은 월간 검색 수가 PC는 10건, 그리고 모바일은 260건으로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찾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월 평균 클릭률이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았을 때 일단 요거는 제가 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일단 모집단도 어느 정도 되면서 클릭률도 많은 거. 클릭률도 어느 정도 1% 이상씩은 되는 거. 그런 것들 중에 나랑 이제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셨다가 뭐 필터로 뭐 뽑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종이에 적어서 활용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자료는 우리가 연관 키워드라 해서 이렇게 엑셀 자료로도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좀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엑셀을 그렇게 뭐 많이 다룬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뽑아서 확인을 해 보실 때 뭐 이거 자체를 뭐 자동 필터를 걸어 본다든지 하면서 확인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연관 키워드 한번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적어서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뽑아 보죠. 물론 더 뽑으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또 찾아볼 거예요. 아까 월간 검색 수는 월별 이제 검색 수예요. 통합 검색 기준에서 한 달간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 키워드로 검색한 횟수를 말하는 거라면 월 평균 클릭 수는 광고를 누른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누른 거랑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블로그 안에 있는 파워링크 광고를 눌렀거나 아니면 검색이 됐던 검색 광고를 눌렀거나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간에 광고를 누른 클릭 수라 보시면 돼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 광고를 눌러서 보기도 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걸로 파악을 한 거고요. 월 평균 클릭률이라는 거는 이 월간 검색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클릭수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노출 수가 만약 1000회이고 노출된 광고를 클릭한 횟수가 5회라고 한다면 5 나누기 1000을 해보면은 0.5% 이렇게 나오죠. 이런 클릭률이 되겠고요. 경쟁 정도는 이거는 키워드를 원래 우리가 만약에 실제 이 키워드로 내가 파워링크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쟁 정도라고 보면 돼요. 치열하냐? 아니면 좀 치열하지 않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월 평균 노출 광고 수라고 한다면은 광고의 개수 정도가 될 텐데 경쟁이 키워라면 좀 경쟁이 좀 높으면 당연히 광고 수도 많이 들어와 있긴 하겠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냥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볼 때는 월간 검색 수에 검색이 예를 들어 요거는 어때요? 너무 적죠? 요런 거보다는 적어도 몇천 건 정도 나오거나 몇백 건 적어도 몇백 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집단이 너무 적지 않으면서 퍼센티지가 그래도 1% 이상 아니면 뭐 1% 가까이 라도 되면은 그래도 쓸만한 키워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 키워드들을 모두 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대략 뽑았죠. 그러면 이거 한 5개 정도를 다시 여기다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얘네랑 연관된 키워드들이 또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키워드들을 좀 더 우리가 추려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키워드를 추려 보세요. 검색 수는 똑같은데요. 네.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경쟁 정도가 높다는 언급이 경쟁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그 키워드 광고를 많이 신청을 하나 봐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면 좀 치열하긴 하겠네요. 그죠? 모바일 기준에서 높은 걸 한번 뽑아볼까요? 블로그 스킨을 생각하신 분도 꽤 많았나 봐요. 만약에 제가 홈페이지형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부업을 한다면은 블로그 스킨이라는 키워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그죠? 뭐 어쨌든 블로그 강의 쪽도 예, 어느 정도 나오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꽤 많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 쪽으로 넣었으니까 인스타 키우기도 조금 나오고 SNS 마케터는 찾는 이는 많았는데 클릭한 경우는 많진 않았던 것 같고 왜냐면 좀 크잖아요 키워드가 그죠? 여기를 누르면은 월간 예를 들어 모바일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조회한 것부터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필터를 뽑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월간 검색 수가 뭐보다 예를 들어 크거나 같은 거 모바일로 할까요? 모바일의 월간 검색 수가 예를 들어 나는 뭐 100명보다는 큰 거를 찾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를 걸어서 그 필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는 것도 되긴 해요. 자, 어쨌든 검색 광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대략 보셨다면 이번에 두 번째 또 찾아볼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딘가 메모장이나 이런 데 적어 두셨죠? 그러면 이번엔 어디를 볼 거냐면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설명을 안 한 게 있어요. 시간상 제가 빼먹은 부분이긴 한데 바로 키워드 마스터를 찾아볼 거예요. 자, 키워드별로 네이버에 등록된 총 조회수나 총 문서수, 비율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키워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할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점이라면 네이버 광고처럼 로그인 안 해도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 라는 점이 좀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는 일단 키워드 도구를 눌렀을 때 보이는 게 광고를 클릭한 건수 이런 게 보이지만 이 네이버에 우리가 키워드 마스터를 쳐서 들어가 보면요.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과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 써져 있는 문서 수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는 문서가 몇 건 정도가 있어서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총 조회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고 총 문서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꼭 문서 수에 대해서 적은 것만 따질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혹시라도 내가 키워드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PC나 모바일의 검색량은 많은데 문서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문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나는 이 키워드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는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마스터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다 그냥 치시면 돼요. 키워드 마스터 웨어 이즈 포스트라고 나오죠.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 마스터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뽑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집어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한 PC 모바일 검색량과 총 문서수, 그에 따른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블로그에서 그 순위인데 보니까 블로그 순위에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뜬 게 아마 2월 2일 날 올린 글이 먼저 있었던 것 같네요. 그쵸?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본다든지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쳤을 때 먼저 이제 보이게 되는 블로그들을 보고 포지셔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포지셔닝이라보다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온라인 마케팅 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강의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시면 그에 이제 관련된 게 나와요. 실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블로그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얼마나 찾았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대략 PC 모바일에서 320건 월간 검색을 한 것 같고요. 문서는 12,000건 정도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37대 57 정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블로그 강의는요. PC 모바일은 1040건인데 문서수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다라는 게 보이죠. 1203대 6이니까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비율들을 확인해서 예, 보시는 게 가능하겠죠? 자, 대략 키워드 마스터 확인하셨다면 요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저장을 해놓게 된다면 CSV, 즉 엑셀에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이 돼서 내가 관리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면 이렇게 자동 필터가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총 조회수가 뭐 높은 거부터 보겠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뭐 문서수나 아니면 뭐 비율이 낮은 거부터 보겠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보시게 되면 내가 잡아놓은 키워드들의 대략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좀 주력으로 해야겠다라는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확인하시기가 좋은 게 바로 키워드 마스터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광고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단어의 빈도수를 체크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왜 블로그를 적을 때 포스팅을 할 때 반복되는 키워드를 체크를 해줬을 때 랭킹 트렌드를 볼 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복사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적었어요. 저번에 찾았던 데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글을 복사를 못하죠. F12번 눌러서 세팅을 자바스크립트를 끄고 복사를 좀 해볼게요. 대략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얘가 감정은 긍정적이고 형태소를 따져서 구조라는 단어가 뭐 9개, 오피스텔이 6개, 층이란 단어가 5개 해서 이렇게 나오고 각각 이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보실 때 대략 여기서 어떠한 단어들을 좀 많이 써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형태소를 분석하는 도구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키워드 마스터에 이런 기능이 없었기는 한데 벤치마킹 할 땐 괜찮더라고요. 안 그러면 매번 찾기 했어야 됐거든요. 컨트롤 F에서. 그죠? 네, 잘 만드는 기능이다 싶어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쓰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 보실 때 활용하기가 괜찮죠. 그냥 복사해서 넣기 한 다음에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복사해서 그 글을 넣고 아니면 이제 내가 쓰는 글을 복사해서 넣어도 되죠, 당연히. 그러고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복사가 안 돼도 어떻게 할까요? 복사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글 같은 경우 원래 복사가 안 돼요. 블로그 글은 복사가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F12번을 눌러보시면 F12번이요. 기능키 F11번, 12번. 12번을 누르시면 개발자 모드가 나와요.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고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있죠. 요거 세팅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디버거 부분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겠다. 막아버리는 거죠. 잠시 동안.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드래그가 돼요. 그런데 얘를 꺼버리면 드래그가 안 돼요. 켜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네, 저 화면은 켜놓은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이시면 되죠. 그럴 땐 다시 그거 체크해야 돼요? 아니요, 뭐 따로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걸 끄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블로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블로그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은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새로 나온 기능인데, 저는 되게 괜찮은 걸로 보여요.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Where is post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Where is post라는 건 뭐냐면 이 포스트가 예를 들어 몇 번이나 게시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 노출돼 있는 어떤 블로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 블로그의 이 주소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포스팅 주소고 요 앞에까지가 블로그 주소예요. 블로그.naver.com 슬러시 해서 뒤에 있는 이 부분까지가 블로그의 주소라서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Where is post의 블로그 주소에다가 넣어 보시면요. 넣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얼마나 글을 쓰고 있는지가 보여요. 제가 친절한 부동산을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 보니까 2월 9일날, 2월 8일날, 2월 7일날, 2월 6일날, 2월 5일날은 좀 쉬었네요. 2월 4일, 3일, 2일, 1일 이렇게 거의 매일마다 글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곳은 진짜 막 3개씩 쓰고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쓴 게 성수동 부동산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라는 글을 썼고요.
아마 거기 해시태그는 성수동 부동산, 뭐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렇게 해서 띄운 거로 보여요. 어쨌든 상태는 지금 여기 체크가 돼 있다라는 거는 잘 뜨고 있다라는 건데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볼까요? 그렇게 적었을 때 순위가 몇 번째 위치쯤에 나오겠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동 부동산 치니까 19시간 전에 쓴 게시글로 1위에 뜨는 거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블로그 또는 내 블로그를 집어넣어 봐도 돼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지금 어떠어떠하게 글들이 썼는데 걔네들이 잘 노출이 되고 있나, 또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내가 몇 번째 순위로 뜨느냐 이런 것도 봐도 되죠. 이건 너무 큰 키워드이긴 해서 1등으로 안 뜰 거예요. 그죠? 도시계획이라 치니까 여기는 순위가 5위로 뜨네요. 하나, 둘, 5위에서 2위로 땡겨왔나 봐요. 아, 여기 꽤나 잘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 블로그에 글이 지금 잘 노출이 되고 있나, 언제 발행이 됐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노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말하면 네이버의 어떤 기준에 조금 맞지를 않았다든지 해가지고 노출이 조금 배제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도 혹시 이렇게 X자가 나왔다면 뭐 예를 들어 여기 부동산 뭐 중개실 뭐 이 부분에 뭐 제목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글의 내용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하시면 뜰 수는 있을 건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작업을 안 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쨌든 뜨는 글들이 많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뷰징을 했다라든지 뭔가 얘네 이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누락이 되기도 하죠.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웨어이즈 포스트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쇼핑몰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셀러마스터랑 키보드 죄송해요. 스토어 판매량 분석도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셀러마스터는 이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상품을 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해 보시면 괜찮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그냥 젤레일이라고 쳐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쇼핑 연관 키워드들이 쫙 뜨죠. 그리고 얘는 이제 모바일 PC에서 얼마나 찾는데 상품은 얼마나 되고 비율은 몇 프로 정도가 되더라. 이런 내용들까지가 이렇게 뽑아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오라다 라고 한다면 이 오오라 젤레일 같은 경우는 총 조회수가 몇 건 정도 되는데 상품 수는 몇 건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핑 연관 키워드들을 뽑아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따 보고 그 밑에 스토어 판매량 분석으로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젤레일 하니까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레드양으로 해볼까요? 좀 바꿀게요. 쇼핑으로 가보면은 지금 이건 이제 광고 붙인 거예요. 요거랑 요건 이제 광고고 얘는 진짜로 많이 팔린 거죠. 그쵸? 농부랑이라는 데서는 지금 리뷰랑 구매 건수가 꽤 많네요. 그럼 나는 이 농부랑을 포지셔닝 하고 싶어요. 얼마나 팔릴까 얘네가. 자, 그러면 이 농부랑의 주소 있죠. 요거 프리미엄 팜이래요. 그죠? 복사를 해서 이거를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여기 스토어 주소를 적고 분석을 해보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농부랑이라는 이 스토어가 일단 빅파워 등급이고 사업장은 어디 있고 빠른 배송이나 오늘 방문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전화는 어디로 전화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상품이 23개가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판매한 게 130건으로 3일 예상 매출로 따지면 288만 6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 판매량은 3085건을 팔았는데 전체 6개월 예상 매출은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왜요? 자, 제주 레드양 아까 첫 번째 봤던 것 같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얘가 지금 19,800원에 올려놓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랑 평점이 굉장히 좋네요. 그쵸?
그리고 3일 판매 매출이 89건. 그래서 176만 2,200원어치를 팔았고 6개월 동안의 판매 매출은 뭐 6개월이라고 하다 만감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겨울철이 좀 한참 됐을 때부터 판매를 했을 거니 실제로는 6개월이 안 됐을 거고 한 1, 2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판매 매출은 1,956건을 팔았대요. 그래서 예, 그간에 이 정도를 벌었네요. 그죠? 네. 실제 여기서의 키워드는 산지직송, 제주 레드양, 레드양 3kg, 레드양 5kg 등등의 이런 카테고리란다. 해시태그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가 만약에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스토어에서는 어떠하게 올리고 있고 몇 건이나 팔리고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뽑아서 보시는 게 가능해요. 자, 상품 키워드 분석. 요거는 사실 그냥 구경 삼아서 그냥 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 키워드를 적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주는 건데요. 아까 적은 게 레드향이니까 레드향 적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그에 대한 검색 연관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레드향 2kg, 4.5kg, 레드향 세트, 레드향 가정용 특대 등등의 이런 키워드들이 연관 키워드로 뜨고요. 그리고 이 레드향이라고 올린 상품은 총 37,444개가 있대요. 근데 PC 모바일에서 찾아본 토탈 수는 27만 2,200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평균 가격 볼륨은 27,580원으로 돼 있고 판매나 매출이 꽤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상품인가 봐요. 자, 그래서 레드향 그 상품명에 따른 가격수, 리뷰수, 찜수, 판매량, 등록일, 그리고 어디서 판매하는 게 1등을 하고 있나 이런 상품명까지 쫙 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레드향을 팔고자 하는 쇼핑몰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들은 필요한 정보가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상세 페이지의 내용도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거보다 앞서서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따지게 되실 거예요. 아까 그 농부랑이 등록한 게 11월 16일 날 레드향을 등록했네요. 네, 등록일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가 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질문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블로그의 글을 일반적으로 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찾았을 때 다른 걸 찾았긴 했지만 만약 셀프 네일 아트라는 거를 제가 찾았다라고 한다면 뷰에 가서 블로그의 글을 보게 될 텐데요. 그죠? 이 글을 내가 활용을 하고자 하면 드래그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 여기 형태소가 몇 개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똑같은 자료라 내가 내 블로그에 쓸 때 이대로 쓰고 싶다 이런 사실은 복사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쓰지 않고요. 일부 구문 정도는 괜찮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정도를 내가 참조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는 F12번이 원래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나 개발 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12번 기능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오게 돼요. 막 여기 막 영어 들어있다고 막 복잡하다 생각할 건 전혀 없어요. 어차피 여기 건 안 쓸 거니까. 자,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에 가서 맨 밑에 지금 디버거라고 돼 있는데 disable javascript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체크 하시면 이제 이렇게 드래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할 테고 만약에 내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메모장을 띄워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안 되신 분들 한 번씩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그러고 다른 또 분석 툴을 좀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블랙키위입니다. 블랙키위도 트렌디한 키워드를 제공을 하고요.
이슈 키워드와 실시간 검색량도 함께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 마스터보다 더 마음에 드시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일단 키워드 마스터 같은 경우도 되게 사실은 좋은 점은 있는데 뭐랄까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 블랙키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월간 문서가 얼마나 발행이 됐고 뭐 이런 것까지 뽑아주는 부분에선 되게 좋은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한 1분에 한 3개 단어 정도 찾을 수 있달까요? 그런 어떤 제약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 마스터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그 키워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실 때 쓰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블랙키위 찾아볼게요. 블랙키위는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하는 툴이에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키위 사이트로 들어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분석하실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막 적었던 키워드 중에서 하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해볼까? 마케팅 공부, 블로그 마케팅 교육, 뭐 아무거나 적어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이제 서비스 매뉴얼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 넘어갈게요. 매뉴얼 보기 하면 이렇게 매뉴얼이 떠요. 노션으로 정리해 놓은 이 키워드 마스터에서 설명하는 그런 노션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서 보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뜻이구나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런 게 설명서가 뜬다는 거, 그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검색을 해서 보니까 네이버 검색 분석으로는 이 키워드가 처음 등장했던 건 2016년 1월 1일인가 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뜬 이유는 그때부터 데이터 수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전부터 아마 찾아봤던 내용일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키워드 등급은 저는 D+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워드 가치 판단을 해봤을 때 제가 선택한 이 키워드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키워드는 아니다 정도로 보여요. 자, 월간 검색량은 PC 모바일 했을 때 토탈 110건 정도 검색을 했다고 해요. 이 월간 검색량의 물음표를 눌러보면 최근 한 달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의 키워드가 검색된 횟수가 나온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 그 월간으로 따졌을 때 블로그는 540건, 카페는 140건, 그래서 합쳐서는 690건 정도가 쓰였구나 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일단 2월 예상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2월 9일까지 검색량이 80개 정도 검색을 했으니까 28일까지는 350건 정도 검색을 하겠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보면은 조회를 한 것에 비해서 발행이 많아요. 따라서 포화 지수가 매우 높죠. 그렇다면은 얘는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연관 키워드 20개를 뽑아본 걸 확인해 보자면 광고 마케팅 교육, 블로그 홍보 마케팅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뽑아준 그런 키워드들이 보이죠? 거기서 월간 검색량이 높은 순을 일단 보자면 블로그 마켓, 블로그 포스팅 알바,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블로그 교육, SNS 마케팅 교육 요런 것들이 좀 많았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블로그 누적 발행을 보자면 블로그 마켓 같은 경우는 월간 검색도 많지만 누적 발행량도 많아요. 포스팅 알바에 대한 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알바를 하기 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쓰진 않을 것 같고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건 월간 검색에 비해서 누적 발행량 엄청 많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보면서 가급적이면 월간 검색이 높으면서 많으면서 블로그의 누적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상위 노출시키기가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회원가입해야 보네.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도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더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크게 많이 찾았나 이런 건데 어차피 이걸로도 파악은 되니까 굳이 이걸 눌러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서 보자면 검색 트렌드는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8월하고 12월에 생각보다 마케팅 교육을 좀 덜 본 것 같죠? 어디 여행 가시느라고 그런 경우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3월 달이 검색 비율이 제일 높네요.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졌을 땐 토일요일이 금요일하고 토요일인가요? 검색량이 금토일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대략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배치 순서를 보니까 파워링크가 높게 떠 있어요. 그 다음 뷰죠. 그렇다면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뷰라는 부분에서는 카페나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파워링크 다음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아니면 카페에도 마케팅을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를 볼 수 있고 여기 웹사이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블로그 글도 웹사이트에 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식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뜨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블로그 마케팅 교육으로 마케팅을 좀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블로그를 키우면서 카페에도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인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연령별 검색을 따져보니까 10대는 안 찾았고요. 당연하죠. 뭐 10대가 마케팅할 일이 있나요? 그죠?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 50대 이상도 꽤나 많이 찾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검색 비율로 보면은 여성이 조금 많지만 남성과 여성 비슷하게 찾고 있고요. 이슈성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성, 상업성으로 따져보았을 때 정보성보단 상업성 비중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뽑아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블랙키위의 장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드 넣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텐츠 발행이 생각보다 좀 치열했구나. 아니면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적어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많이 쓰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PC 모바일 했을 때 330건 토탈로 검색이 되는데 월간 콘텐츠 발행량도 110건, 30건 정도라서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아요. 아까는 막 포화 상태 막 이랬지만 지금 보시면 높음, 낮음 막 이러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상위 노출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 올린다고 상위 노출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의 지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좀 꾸준하게 적는다고 했을 때 상위 노출을 그래도 쉽게 좀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겠구나 라는 건 보입니다. 대충 2월 9일까지 검색은 130건이었고요. 2월 28일까지는 350건 검색을 할 거래요. 그러고 보니까 연관 키워드 20개가 나오는데요. 군자역 오피스텔, 구의역 오피스텔, 교대역 오피스텔 해서 오피스텔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진 거 보여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발행량과 이런 것들이 보이죠. 검색 트렌드는 글쎄요. 부동산 업계 하시는 분들 알까요? 여기 6월달하고 11월달이 제일 덜 찾았고요. 그 위에가 많이 찾았네요. 검색 비율을 보니까 월별로 따져보았을 때는 2월과 9월에 많이 찾아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달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일별 검색으로 보면은 토일요일날, 월화요일날 이때 많이 찾았고 수목금은 좀 생각보다 안 찾았네요. 세션 배치 순서를 보니까 뷰가 1등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블로그 마케팅 해야겠네요. 그죠?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섹션에서도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 다음에 뷰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가야죠. 네. 그래서 보니까 10대는 거의 안 찾았고요. 20대랑 50대가 좀 많이 찾은 것 같은데 30, 40대도 꾸준히 찾았고요. 그리고 성별 검색해보면 여성이 많이 찾아본 걸 볼 수 있네요. 정보성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워낙에 제가 자주자주 설명할 때 썼던 키워드라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검색 기록이 적히는 거 보여요? 아까 우리가 하나 찾았고 제가 두 번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기록 2번 찾았어요. 이렇게 찍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검색 수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 마스터처럼 계속해서 막 검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1분에 뭐 검색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고, 안 그러면 회원 가입해서 쓰셔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리얼 키워드는 그냥 예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날짜별 조회율을 통해서 해당 키워드가 스테디한 키워드인지, 그러니까 꾸준히 찾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트렌드한 키워드인지는 뭐 그때만 이제 좀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랜덤 키워드가 나오는 건 다른 데서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를 많이 들여다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데도 있다 정도는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제가 적어 놓은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띄워서 구경해 볼게요. 거의 키워드 마스터 아닌 블랙 키위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그냥 보조 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리얼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대략 아까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보면은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찾았고, 문서는 얼마나 있고, 네이버 게시글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달별 이 조회율이 이렇게 보이죠? 달별의 날짜별. 그래서 2월 9일 날은 이 정도, 2월 8일 날 이 정도, 2월 7일 날 이 정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에 대한 뭐 추천 랜덤 키워드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정도예요, 얘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더라.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한테 그래도 키워드 도구 하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또 활용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그런 정도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자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이제 키워드 마법사라고 하는데, 키자드의 장점이라면 네이버 다음 구글의 자동 완성 키워드 검색 결과 값을 한 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완성 키워드, 관련 키워드를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요거를 이제 썼던 이유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키워드 마스터에 이미 또 들어왔어요. 아까 그 형태소 분석 같은 기능이 있죠. 그런 거를 사실은 쓰기 위해서 키자드를 제가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이제 저기 키워드 마스터에 생겼기 때문에 제가 키자드를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키자드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 마법사, 키워드 분석기, 실시간 검색어 등을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마법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하면 고급 키워드나 특급 키워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최대 5개의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연관 키워드, 자동 키워드에서 이렇게 뽑아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연관 키워드나 뭐 자동 완성 키워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PC나 모바일 검색량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키워드 분석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보자면 분석할 키워드를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아까 이제 군자동 첫 입주 오피스텔 정보 요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림이 총 39장이 들어있고, 오피스텔이란 단어는 9개, 구조란 단어 9개, 군자동 단어 6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별 빈도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죠? 키워드, 맞아요. 형태소 분석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다만 우리가 그때 긁어 넣었고, 얘는 긁어 넣지 않고 지가 뽑아준다, 이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키자드를 그 형태소 분석이 없을 때는 요걸 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키워드 마스터에서 그거를 알았는지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진짜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저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실시간 검색어는요,
그냥 진짜 실검이에요. 네이버에 보면 원래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지만 실검이 사라졌죠? 그거를 여기서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검색량이라든지 블로그 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눌러서 보면은 그 블로그, 제가 아까 눌러서 본 키워드가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쓰였고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뉴스는 어떤 뉴스들이 뜨고 있는지 이런 실시간 분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블로그 글을 적을 때 실시간 분석을 해서 이 실검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잡아서 블로그를 쓰진 않거든요. 그죠?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썼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스팸 필터에 의해서 오히려 순위가 낮은 블로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쓸 수는 있겠지만은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키자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요거랑 요거 요 정도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 보조 지표들 얘기 드렸잖아요. 네이버 광고, 그리고 그 어제 들어갔던 연관 연관 검색어랑 뭐 자동 완성어 요런 정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 요렇게. 자,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은요. 글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부동산 보면은 이 위쪽에 군자동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군자동 오피스텔. 그쵸? 그리고 요 내용 부분에도 그 키워드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글 제목과 본문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도를 결정짓는 요소의 세부 설정 값이야 당연히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라 개발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그럴 건데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 네이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정도로 제가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글 제목에는 키워드를 삽입해야 되겠죠. 검색 엔진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글 작성 조건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삽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 쳤을 때도 그 단어가 들어가야 나오죠. 다른 검색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군자동 오피스텔 들어있고요. 여기도 군자동 오피스텔, 얘도 군자동 오피스텔, 얘도 군자동 오피스텔, 군자동 오피스텔, 군자동 원룸도 나왔지만 어쨌든 중간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보시면은 내가 제목에다가 친 것들이 키워드가 글 제목에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둘째, 글 본문에는 글 제목을 넣고 노출시킬 키워드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좀 강조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글을 볼 때요, 아무 강조가 없을 때는 뭔가 되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 강조를 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 보면은 어때요? 뭔가 눈에 확 들어오나요? 사실은 그림만, 글쎄요, 사진만 중간중간 보이고요. 내용을 봤을 때 글은 있지만 이 글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원래 요런 데다가 이제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인용구를 넣던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강조하기 위해 색깔이나 진하게라도 해주던지 요렇게 한다면 그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 아무래도 그림만 보다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제 HTML 태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B 태그라든지 아니면 폰트라든지 뭔가 이게 꾸며져 있다라는 게 보여요. 실제로 그 검색 엔진, 즉 크롤러가 읽어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정보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HTML 태그 형식으로 읽어드리게 되겠죠. 그럼 그 부분이 뭔가 예를 들어 색깔을 바꿨다든지 뭔가를 중요하게 했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 본문에 이미지랑 동영상을 삽입하시는 거예요. 포스트의 크기에 따른 검색 상위 노출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텍스트만 적는 경우가 제일 하위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블로그 들어가 보면 텍스트랑 이미지가 최소한은 있어요. 그리고
몇몇 블로그에는 동영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동영상까지 넣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넣었을 때 일단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그냥 텍스트랑 이미지만 넣는 것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텍스트만 적었을 땐 뷰 탭에서 글쎄요 노출은 될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이미지 탭이나 아니면 동영상 탭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텍스트랑 이미지를 넣었다면 뷰 탭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이미지 탭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넣었다면 당연히 뷰 탭도 노릴 수 있고 이미지 탭도 노릴 수 있고 동영상 탭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만약 동영상을 눌러서 블로그로 들어오는 유입률도 또 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이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그럼 동영상을 어떻게 그걸 할 때마다 다 찍어서 올려? 예, 만드시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 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요. 이미지만 다 넣어가지고 동영상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 블로그에 올리는 이미지들만 다 넣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동영상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과외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과외 후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뷰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찾으니까 뷰만 왜 뷰만 나와야 돼? 뷰만 눌러놨구나. 죄송해요. 통합에서 보면 이제 파워링크 있고 뷰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웹사이트들 보이고 뉴스 보이고 이미지 보이고 플레이스 보이고 이런 것들 보일 텐데요. 일단 여기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동영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영상을 눌러서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뭐 네이버 TV에도 올려놨고 했네요. 블로그를 찾고 있는데 하필 또 얘네가 판을 쳐놨네 여기는. 너무 크게 적었나봐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만 따져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카페나 블로그 활동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막 과외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서 누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사진들을 그냥 짜집기 해서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뀌게만 넣는 거예요. 이것도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만드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데들이에요. 다. 거의 다가. 네. 이런 식으로도 올려도 되기 때문에 동영상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텍스트로만 작성이 된 포스트보다는 이미지랑 동영상이 포함된 포스트의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이미지는 몇 개나 넣어야 될까요? 많이 넣을수록 막 좋을까요? 물론 뭐 많이 넣으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2개만 넣어도 돼요. 네, 그 개수랑은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 아무래도 글만 많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글을 적을 때는요. 하나의 포스팅에 한 1500자 정도를 적어요. 그럼 글만 한 바닥이겠네요. 사진 2개만 넣으면은 읽게 될까요? 그죠? 안 읽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진을 넣는 게 좋은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뭐 10개를 넣어야 된다, 20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2개만 넣어도 상위 노출은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위 노출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읽고 체류하고 보고 그게 이제 상담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글들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목표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걸 먼저 쳐보세요. 그럼 이제 상위 노출된 업체들이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닫아버렸나요? 참, 어쩔 수 없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쫙 뜨잖아요. 여기 보면 29개, 22개, 10개, 114개의 이미지를 넣으신 분도 있네요. 그죠? 세상에나. 이미지 개수인가요? 네, 이미지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이미지들을 한 22개를 넣었다. 여기는 10개를 넣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그 중에 이제 대표로 선택해 놓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얘네는요. 29개 올렸는데도 앞에 떠 있어요. 네, 아까 114개 올린 데보다. 그죠? 네, 무조건 굉장히 많아야만 앞에 뜨는 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이미지는 작은 이미지보단 큰 이미지가 용량이 더 크죠. 그리고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이름도 좀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름도 크롤러에서 인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유리하게 하려고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진을 여러 개를 넣게 되면 그게 다 중복해서 들어가잖아요. 아까 키워드를 넣을 때 떨어뜨려서 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 맛집, 스테이크 맛집, 스테이크 맛집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어뷰징으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키워드 이름들을 만약에 스테이크 맛집, 어떤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번 바꿔서 쓰실 수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쓰실 분만 쓰세요. 이거는. 왜냐면 내 시간도 소중해요. 내가 블로그만 쓰고 사나요? 그죠?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딴 데서 점수 더 받죠. 그죠? 자, 왜냐면 키워드야 뭐 문서 본문에다 넣으면 되지 굳이 이름에다 그렇게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말하면 그걸 쉽게 하려고 이름을 똑같이 해서 1, 2, 3, 4만 달면은 그게 어뷰징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자, 6번째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데 블로그의 내용은 그에 대한 카테고리를 위주로 좀 채워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7번째 글을 작성할 때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해시태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해시태그, 태그의 밀도는 검색 엔진이 포스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과 관련된 태그들을 작성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8번째, 키워드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으면 포스트의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검색 상위에 노출할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내 글이 정말로 잘 떴을까 궁금하다 보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바로 검색 엔진에 쳐보고 있어요. 근데 로봇이 긁어들여서 정보를 검색하고 순위를 매길 시간은 주고 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대략 3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찾아보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보다는 새로운 글을 우선적으로 상위에 노출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의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포스팅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이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가볍게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블로그는 최신성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블로그의 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 노출이 될 확률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해서 얘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으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블로그의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이는 게 좀 중요하실 텐데요. 같은 제목과 내용의 포스트라고 했을 땐 당연히 새내기 블로그보다 파워 블로그가 블로그의 검색 탭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블로그의 지수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블로그의 지수는 활동 지수와 인기 지수, 신뢰 지수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지수라는 건 얼마나 오래 운영을 했느냐,
운영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포스팅을 얼마나 썼느냐, 포스팅 수, 그리고 얼마나 자주자주 포스트를 쓰고 있느냐. 아까 보니까 어때요? 제가 넣었던 데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계속 쓰고 있죠. 그런 데도 있는데 하루에 3개씩 쓴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힘들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쓰기 빈도도 따지고 있고요. 최근에 포스트 활동은 얼마나 자주자주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 지수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기 지수로는 포스트를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도 눌러주고 주목을 하느냐, 댓글도 많이 달린다는 건 그만큼 인기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신뢰 지수는 내용의 충실성. 아까 막 단어들이 있었죠. 그 단어가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뭐 내일, 드릴, 뭐 깎는다, 뭐 등등의 그런 단어들이 관련된 단어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다면 그 내용은 제대로 적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충실성을 따지고 있고 소통을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신뢰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댓글이나 공감, 스크랩이 있는 그런 블로그일수록 블로그의 지수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 왜 근로계약서나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력서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볼 만한 거 이런 것들을 파일로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데 그걸 압축을 해놔요. 비밀번호를 걸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보시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비밀번호를 블로그에 적어놓고 자기네 그 스크랩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긁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크랩을 끌어온 경우도 있었었고요. 또 스크랩 말고도 이제 댓글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는 댓글을 남기면 비밀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들의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꾸준히 포스팅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에 뭐 30개 글을 적는 것보다야 하루에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히 적는 게 당연히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유리해요. 그렇다면 나는 시간이 안 될 땐 어떻게 하느냐? 예약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발행한 것처럼 예약글을 걸어 놓는다면 이렇게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유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활동 지수를 높여라 라는 건데요. 방문을 좀 자주 하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감도 눌러주시는 등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블로그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 즉 품앗이를 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활동 지수가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공감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댓글을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웃한테 찾아가서 댓글도 적고 이웃에게 내 블로그에 유도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걸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독창글을 좋아합니다. 즉 자신이 체험하고 몸소 겪은 걸 포스트에 담아내는 독창성의 글들은요. 굉장히 좋은 문서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복사글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문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유사문서를 제가 딱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네이버에서 막혀 있어서 보이질 않거든요. 유사문서란 무엇이냐면 원본 게시글의 70% 이상 같은 문서를 유사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복사해서 붙이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주세요. 가급적이면 관련 포스팅 내용은 카테고리를 좀 제한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헬스면 헬스 쪽에 대한 블로그를 채우셔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뷰를 늘려라 라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페이지 뷰라는 건 무엇이냐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블로그 포스팅 글만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블로그 포스팅 글을 보고 다른 그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 글을 또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시리즈 글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은 왠지 2일차가 궁금하고 왠지 3일차가 궁금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은 시리즈 글을 적으시면은 페이지 뷰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글은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